블랙에를 생산하는 기업인 TSMC 요즘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TSMC는 엔비디아 제품만 만들지는 않죠. 네네. 애플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을 거고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세서 제품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이라는 두 개의 거인 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고 빅테크들의 네. 자체 솔루션 가속기도 거의 대부분이 TSMC에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끝판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단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참 셈이 나요. 셈이 많이 납니다, 저도. 블랙에를 생산하는 기업인 TSMC 요즘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TSMC가 지난 2분기에 HPC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서버 제품 매출액이 24% 1분기 대비 늘어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랑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은 16%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TSMC 좋아지는 거를 엔비디아가 못 쫓아갔고요. 지난 분기는. 그리고 7월달 뭐 우리 대만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다 이제 매월 실적 공개를 합니다. 실적이 이제 매출액 공개를 하는데요. 예. 7월 달에 또 TSMC 매출액이 6월보다 24% 늘었거든요. 근데 TSMC의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일단 2분기보다 10% 느는 겁니다. 그래서 230억 불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참고로 TSMC의 2분기 매출액은 208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본인이 준 가이던스보다 일단 지금 나온 숫자는 훨씬 좋은 결과고 아마 8월 매출액이 이제 9월 한 10일 정도 나올 건데 그 두 달치 매출액 합계를 본다면 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보다는 좋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TSMC는 엔비디아 제품만 만들지는 않죠. 네네. 이제 이번 특히 7, 8월 달에는 아마 애플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을 거고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세서 제품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엔비디아, 애플이라는 두 개의 스마트폰과 GPU의 거인 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0% 다 TSMC만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 3나노 제품 다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빅테크들의 네. 자체 솔루션 가속기도 거의 대부분이 TSMC에서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끝판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선단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셈이 나요. 셈이 많이 납니다, 저도. 예. 아니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고 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왜 모든 전 세계 뭐 칩셋 관련한 그 수요는 이 대만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경쟁력 뭡니까? 일단은 경험이 풍부하다. 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 봤고요. 대표적으로 서버 쪽은 이게 또 워낙 인프라 단이라서 가격적인 요인보다도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버에 이제 경험이 많다. 근데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서버 관련된 파운드리 경험이 거의 미미합니다. 예. 근데 TSMC 매출액을 이제 지난 3분기를 보시면 서버라고 부를 수 있는 HPC가 매출액이 52%입니다. 예. 그럼 세계 시장 점유율 63%인 회사의 예. 매출액의 52%가 HPC면 이 HPC를 안 하면 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삼성은 이제 그 비중이 거의 미미하다는 거. 그래서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TSMC만 선호하는 일부 고객들은 또 삼성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삼성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파운드리는 또 TSMC에만 또 100% 다 맡기고 있고 그래서 경험하고 기술하고 또 그런 역학 구도 때문에 예. TSMC의 좀 동무대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거는 많이 만들어 봐야지 학습 커브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안 만들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생산 전문 기업이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많이 만들어 봐야지 경쟁력인데 다양한 분야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네. 앞서 일부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늘상 발주했던 품목들은 뭐 TSMC에 간다 하더라도 새로 뭔가 만들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삼성이 기회를 얻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TSMC에 자꾸 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이 일천하고 그동안 학습 여력이 적었던 그거를 한 번에 극복하려면 실제 그 기업 현장은 총성 없는 경쟁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대만의 TSMC 우수 엔지니어들 삼성이 예전에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거 스카우트해서 좀 우리 쪽에서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뭐
지금도 TSMC 출신들이 꽤 있잖아요. 삼성에 조인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람 몇 명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어차피 이 생태계라는 단어가 되게 복잡한 단어지만 좀 심플하게 하면 상호작용하는 게 생태계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고객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도 중요하고 사실 예.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TSMC에 다 초청해 주는 기업들은 다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네. 다 대만 기업들이 주력입니다. 네. 알칩 같은 기업, 뭐 일본의 뭐 소시오넥스트 이런 기업들이 다 연결해서 TSMC에 주면 또 TSMC 캐파로 다 패키징이 안 되면 TSMC에 서포터하는 또 후공정 오사트 회사들도 대만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단편적인 거고 네네네. 나머지 이제 생태계를 보면 어쨌든 전 세계에 TSMC의 그런 서포터들이 많이 있고요. TSMC도 또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센터들이 글로벌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IP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후공정까지 다 많이 갖추다 보니까 사람 몇 명 뽑는다고 그게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부족한 인력을 좀 채우면서 또 삼성도 또 TSMC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또 후공정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EDA 회사든 아니면 IP 회사들이랑 또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TSMC가 많이 바쁠 때 네. 삼성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만 맡기고 있거든요. 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또 인적 투자와 네. 생태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TSMC가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우호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대만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인데 예. 삼성 혼자 감내하라. 이게 너무 또 뭐랄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야, 너무 우리 터프합니다. 예.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이 대기업이 자꾸 뭐 하는데 대기업에만 자꾸 더 지원해 버리면 그렇죠. 우리 지원해야 될 다른 분야도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용들,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바운더리 생태계는 결국 이제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설계하는 회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서 뭐 판교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육성을 하고 또 뭐 자금 지원도 하지만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예. TSMC를 어쨌든 쫓아가기에는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적인 예로 TSMC는 또 대만 국가적으로도 많이 서포트를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가뭄이 왔을 때 농지에 가는 물을 다 TSMC 공장을 보냈습니다. 이야. 그게 이제 뭐 단적인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예, 예. 거고 그 이외에 뭐 세제상의 도움이든 뭐 TSMC가 대만이라고 대만 정부는 생각하고 많이 네, 좀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는 뭐 중량감 면에서는 지원의 강도 면에서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도 대만만 하더라도 미디어텍 같은 세계적인 팹리스 네. 기업이 있지만 한국에 이제 정말 세계 대표할 만한 팹리스 기업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기업이 안 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돈만 낭비하는 게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또 아니면 또 외국의 팹리스 기업을 한국에 좀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물론 유치했다고 해서 삼성한테 준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기업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입체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해법을 저도 잘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해법이 있으면 우리 바운드리 산업 그리고 우리 팹리스 산업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도 뭐 한 7, 8년 전 아니면 5, 6년 전에는 제안을 많이 저도 드리긴 네. 했는데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다 지금은 좀 인내심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또 TSMC가 곧 대만이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도대체 대만 내에서 TSMC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비중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일단 대만은 시가총액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예. 다른 데서 본 내용이지만 대만 GDP의 뭐 20, 30% 내에 이야. 예, 그 정도라고 제가 언뜻 기사에서 본 것 같고 예. 뭐 TSMC의 이상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TSMC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와서 또 대만의 또 주요 기업들로도 많이 또 이직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좀 더 성숙되고 고도화되는 계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이제 설비 투자에 TSMC가 이제
올해가 한 320억 불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US 달러 기준으로. 내년에 이제 한 360억 불 아마 사상 최고 투자를 다시 2022년 수준을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설비 투자의 대부분이 대만에서 한다는 거예요. TSMC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공장을 열심히 지으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인력 확보상의 애로 때문에 미국 공장에 대해서는 좀 기장 예상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램프업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TSMC도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는 이유가 이나노 공정에 대한 신규 공장을 또 대만에 대규모로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이든 독일에 짓는 공장들은 다 성숙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부족한 선단 공정은 대만 위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지표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공장은 다 대만에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이업에 있을 때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이업에 제일 그래도 방어적인 방법은 TSMC의 제일 좋은 공장을 대만에 지으면 중국이 쉽게 침범하겠냐, 뭐 네. 그런 식의 일부 예,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만큼 TSMC가 이제 대만에서 갖는 그런 이상, 그다음에 TSMC의 설비 투자에 또 기여도, 이런 부분들, 또 GDP 기여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TSMC에 다니는 분들이 대만에서 제일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뭐 나머지 직장하고 연봉 차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TSMC에서 어쨌든 정말 터프하게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또 대만 기업으로 이직해서 또 그 기업들의 또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의 중심에 TSMC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에 대만 출장을 갔었는데 그 국립 대만대학교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몇 번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국립 대만대학교 학생들은 목표가 간단하더라고요. 예. TSMC 입사예요. 예. 이게 목표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뭐 자기가 대만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와 관련되다 보니까 예. 진짜 전공 여부가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맞습니다. TSMC 입사가 참 대만 청년들의 꿈인데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런 맥락이군요. 예, 그래서 대만에서 보면 TSMC가 사실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일하고 나면 이제 많이 그만두세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대만 또 졸업생들이 글로 가고, 그다음에 그만둔 분들이 주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대만에도 미국계 기업들이 많거든요. 일단 뭐 타이완 마이크론이든 뭐 엔비디아도 제가 R&D 센터를 대만에 크게 짓죠. 예. 근데 좀 TSMC보다 업무 강도는 덜하지만 또 보상 수준은 또 상당한 그런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TSMC에 다녔던 커리어를 가지고 뭐 미국 엔비디아에 가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TSMC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그 커리어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대만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또 대만한테는 또 무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엔비디아 전체 직원 중에 상당수가 지금 대만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대만 TSMC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비교를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현지에서 물어봤더니 엔트리 레벨에서 초입에서는 분명 대만이 엄청 박봉에 해당될 박봉이죠. 만큼 급여가 낮던데 예. 몇 년 지나고 나면 급여가 또 엄청 올라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성과급이 TSMC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제가 TSMC에 일하는 분들하고 물어보면 토탈 패키지는 삼성보다 좀 최근 들어서 좀 높은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봉이나 이런 베이스 셀러리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높고요. 근데 예. TSMC만 대만도 높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의 랭킹을 보면 TSMC,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미국계 기업, 이 정도는 좀 상당한 높은 셀러리가 되고, 나머지부터는 뭐 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초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만에는 TSMC 말고도 앞서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미국계 말고 대만 내부의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데는 어디 있나요? 일단 TSMC의 파트너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TSMC의 이제 후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업하고 있는 네. ASE 같은, 네. AS도 상당히 큰 회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고텍 같은 그런 뭐 오삿 기업들도 네. 되게 볼만하고요. 그리고 대만에는 또 세계 3, 4위의 또 파운드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UMC 같은 회사들. 예. 그리고 PSMC, 뱅가드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텍이라는 또 설계에 있어서 또 한 분야를 또 차지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대만은 또
서프라이 체인은 하면 대만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자부품 회사 그리고 PCB 회사, 유니마이크론 같은 회사 뭐 그런 기업들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이 좀 다변화돼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석유화학, 철강도 있지만 대만은 제가 봐도 IT가 거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UMC 말씀 주셨는데 TSMC와 UMC가 생산 공정 라인 자체 설계가 처음부터 유사한 면이 있어서 TSMC가 물량이 발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 커버를 못하면 UMC에 일부 보내주고 이런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성숙 공정에서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아, 그래요?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를 할 때 TSMC 온리로 안 하고요. 멀티 바운더리를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나노가 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쪽 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선단위 공정은 또 안 되는 분야는 당연히 안 되지만 성숙 공정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요. 멀티 바운더리 전략을 많이 펼칩니다. 팹리스 입장에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최소한 이 허들 때문에 이 바운더리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쓰는 거가 리스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이쪽에서 했던 공정 여기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대만은 반도체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이 반도체 의존도가 진짜 절대적인데 이게 대만인들도 이거를 스스로 무조건 좋다고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만 내부에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뭐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반도체를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 많이 합니까? 근데 사실 대만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LCD 쪽을 많이 했죠. 에이옵트로닉스, 뭐 치메이 뭐 쭉 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LCD는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LCD 쪽에서 장악하면서 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많이 이축이 됐고요. 뭐 또 대만에도 TSMC는 파운드리지만 또 디램 회사들도 일부 있었죠. 디램 회사들은 또 나냐텍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크론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대만도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또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다 루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고 하지만 막상 또 연결해 보면 파운드리가 워낙 강하니까 팹리스는 대만 기업들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후공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좀 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기타에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은 또 보면 팍스콘을 필두로 해서 ODM에 있어서는 또 여전히 EMS, ODM 이런 쪽은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쪽에 대해서는 대만이 많이 의존합니다.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90%가 대만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대만의 갈리아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대만 기업들이 만드는데 다만 그쪽은 진입 장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뭐 높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대만에 가면 못 만들 전자제품은 없다. 심천에 가면 못 만들 디바이스가 없는 것처럼 대만에 가면 못 만들 전자제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만의 지금의 위상이 또 지정학적인 어떤 여러 요인들과 결부돼서 요즘은 해석이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소가 요즘은 경제에 많은 입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의견이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미국의 관료라든가 미국의 어떤 행정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반도체라는 건 이제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중국과 지금 굉장히 갈등의 골이 점점 첨예해지는 대만의 이 중요 산업 시설이 다 있는 게 당연히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로라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분산 발주를 하도록 유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요. 또 그랬더니만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무슨 소리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될 나라가 대만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도 대만이 이렇게 이 가장 중요한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듯한 행위마저도 있는 게 대만을 지금은 키워줘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의 R&D 인력들이
또 과거에 중국 기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도 많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이전도 해줬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일각에서 대만을 잘 부양을 해서 뭐 그런 견제도 있지만 인력과 또 적당하게 합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예. 대만과 중국은 언젠가는 합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또 미국의 또 정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였고 애리조나 피닉스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TSMC 입장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TSMC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대만 남쪽에다가 이나노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 개 지으면 미국이 하나는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TSMC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삼성이 대안이 안 되다 보니까 TSMC도 그냥 미국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의 네. 행보는. 그리고 유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엔비디아라고 보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물론 뭐 대만인들도 많고 CEO가 또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R&D 센터를 대만에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은 뭐 물론 공장은 아니니까 뭐 그거 짓는 것까지 뭐 미국 정부에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엔비디아가 대만에 R&D 센터를 세게 짓다 보니까 AMD까지도 짓고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 AMD 리사수랑 젠슨항은 오촌 친척이거든요. 그렇죠. 또 대만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거기에도.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R&D든 공장이든 막 지으라고 했는데 TSMC하고 엔비디아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도 요즘은 지정학적인 이유 그리고 정치의 논리가 자꾸 경제에 많이 스며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또 이렇게 엔비디아, TSMC 모두 나 말고 대안이 있어 하면서 약간은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좀 벗어나는 예. 살짝 벗어나는 그런 행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민간이 하는 투자들은 사실 기술의 논리 그리고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겠지만 네. 정부가 발주하는 거는 정치의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보면 뭐 정부 이주의 발주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제품들은 인아메리카에서 만든 칩만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제도 정비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미국 공장에서 만든 칩만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이유는 뭐 보안상 이유로. 예. 그렇게 해버리면 논리적으로 이제 뭐 충분히 설득이 되거든요. 네. 성능은 좀 떨어져도 뭐 비효율성 좀 있어도 그래도 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그 정도의 비효율성은 감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면 그게 처음에는 정부 따니겠지만 점점점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기업들한테는 물론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예. 만약 그런 현상이 펼쳐진다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음모론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예. 아니면 솔직히 아니다라고 솔직히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홍콩 반환 시점에 사실 홍콩의 많은 영화 예술인들이 결국 선택했던 것은 미국 헐리우드 진출이었거든요. 예, 예. 성룡도 미국으로 갔고 예. 그리고 스턴트맨들이라고 불리우는 홍가반, 성가반 예, 예. 이런 스턴트맨들도 맞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해서 매트릭스 영화를 거기에서 그렇죠. 해주고 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례를 봤는데 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한국 반도체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예전에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예, 예.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예. 대만인들 자체가 반도체를 더 적극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예. 선두 기업이 되거나 선두 엔지니어가 되도록 유도한 다음에 예. 만약에 어느 순간 대만과 중국이 합쳐지면 예. 그 엔지니어들이 발주처가 대부분 미국인데 예, 예. 선택지는 미국일 거지 중국인 신분으로 살 거를 선택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파운드리 산업의 전체 생태계 상당 부분이 그냥 예. 미국에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미국 공장을 강조하는 거죠. 미국의 공장을 좀 더 많이 짓고 예. 선단 공정에 대해서도 사실 대만 국가의 룰이 있습니다. 예. 대만에서 3나노로 만들면 미국은 4나노만 만들어요. 4나노부터 가능합니다. 예, 근데 예. 그런 룰도 정치의 논리로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은 무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수요처가 미국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네.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IRA도 했는데 그렇죠. 똑같이 유사하게 미국에서 만든 미국 공장에서 만든 비율을 높여라. 그렇게 한다면 뭐 TSMC도 고객이 다 미국에 있으니 그러니까요. 지금 대만에 엄청나게 대만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약간은 그 방향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강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좀 더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국익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조율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잘만 하면 삼성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기회가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오히려 준비를 잘 한다면 또 미래의 기회에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대만인들도 사실 뭐 정체성이 저도 뭐 최근에 투표해 보면 나는 대만인이다 하는 분도 많지만 여전히 나는 모호하다 하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실 거고 지금도 많이 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근창 센터장님 입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의 고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